수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해병 순직 사건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죠. 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해병대 전 수사단장을 국방부가 항명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데요. 당시 수사단장의 조사 보고서엔 장관과 총장, 사령관까지 모두 자필로 서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 순직 경위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달 28일과 30일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게 차례로 보고됐는데 이들 모두의 자필 서명이 적혔습니다. 보고를 받고 내용에 동의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모두 11쪽에 달하는데 KBS가 입수한 보고서 결론 부분에는 사단장 등 8명에 대한 혐의 적용 사유도 적혔습니다. 사단장은 실종자 수색이라는 주요 임무를 늦게 전파하고 구명의 등 안전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여단장은 안전위해 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할 충분한 시간을 예하부대에 주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반면 초급 간부들에 대한 서술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해병대 사령관 서명의 보고서, 해군 참모총장 서명의 보고서, 국방부 장관 서명의 보고서가 실제 있는 거냐, 이런 것을 알 권리 차원에서 제공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서명을 받았지만 경찰 이첩 과정에서 항명 논란이 일었고 항명에 대한 수사 여부는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됐습니다. 심의위원 선정에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인권위 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을 위촉해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승인 없이 KBS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했다며 해병대 사령부가 소집했던 징계위원회는 진술권 보장 차원에서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보직 해임, 입건된 상태에서 징계위에도 회부됐습니다. 지난 11일 KBS에 출연하면서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입니다. 사실 현역 군인이 방송에 나온다는 것도 부담스럽지만 이 공영방송에서 나와서 사실을 설명하고 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서 나왔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군의 이런 일련의 조치가 박 전 단장에 대한 집단 린치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 긴급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인권위가 긴급구제에 나서면 진정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 수사나 징계 중단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 및 수사 후속 관련 조치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합니다. 군인권센터는 그러면서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범죄인지 통보를 회수하라는 명령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지시 불이행을 근거로 보직 해임한 것도 항명죄 수사를 하는 것도 취소해야 한다고 진정했습니다. 또 KBS와의 인터뷰를 문제 삼아 징계 절차에 착수한 건 징계권 남용이고 표현과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장 입회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인권위는 박 전 단장 보직 해임 사건에 대해서도 현재 조사 중인 내용을 면밀하게 종합해 별도의 직권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자신에게 외압을 가한 대상으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지목했습니다. 5번 통화를 통해 혐의가 있다고 본 8명 중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라고 지시하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자를 직접적 과실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면 좋겠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직접 개별 사건으로 전화를 해서 이렇게 뭐를 빼라 마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떻게 제3자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나는 일단 굉장히 외압으로 느껴진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대 사령관이 휴대전화를 보면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는 내용의 신범철 차관의 지시사항을 읽어줬다고 재차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안 보냈다는 신범철 차관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차관으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면서 쭉 읽어주시는데 거기 보면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해병대는 왜 시킨 대로 안 하느냐라는 약간 질책성 문구도 좀 있었고. 박 전 단장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수사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 하나 뭐 보직 해임되고 하는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데 자칫 수근이의 이 죽음이 우리가 설명드렸던 내용하고 변질될 것이 나는 가장 우려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 군의 기강을 훼손하고 군사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이 작성해 공개한 수사 진행 경과 문건입니다.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는 결과를 지난달 28일 해병대 사령관과 최상병 유족, 30일 오전에는 해군 참모총장, 오후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실 안보실도 결과 보고서를 달라고 요청했고 계속 거절하다가 30일 저녁 6시 넘어 브리핑 자료를 건넸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31일 오전 갑자기 상황이 돌변합니다. 예정됐던 언론과 국회 상대 설명이 1시간 전 돌연 취소됐고 오후부터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혐의자, 혐의 내용을 다 빼라고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승인했던 내용인데 자료를 확인한 대통령실에서 뒤늦게 개입하면서 번복됐다는 의혹이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법무관리관이 여러 차례 조사 결과 수정을 요구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고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어차피 수사권은 경찰에 있으니 경찰에서 최종 판단하면 된다는 박 단장의 주장도 묵살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법리적인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을 뿐 특정인을 빼라는 등의 지시를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안보실 자료 요청에 외압의 소지가 있다는 발언 등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